자, 오늘 새벽이죠.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월가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정규장 끝나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크론 주가가 14%가 넘게 그냥 폭등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여파가 어디까지 왔냐? 바로 우리 한국 증시까지 번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요, SK 하이닉스가 무려 14%가 넘게 쫙 솟구치고 있거든요. 14%요. 14%. 주가가 295만 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고요. 시가총액은 2,100조 원을 넘기면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다시 시총 1위 자리까지 탈환했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마이크론 실적이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사실 이 마이크론 실적이라는 게요, SK 하이닉스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보고서거든요. 보세요.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시장에 뒤늦게 들어온 후발주자예요. 지금 HBM 시장 점유율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약 60%로 1위, 삼성전자가 2위, 그리고 마이크론이 3위입니다. 자, 3등이 이 정도예요. 그럼 1등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상장이 앞으로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또 그 낙수 효과로 어떤 기업이 웃게 될지 오늘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 오늘 새벽 발표된 마이크론 실적부터 뜯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이 회계연도 3분기 매출로 414억 6천만 달러를 찍었어요. 시장 예상치가 358억 달러였거든요. 그걸 그냥 훌쩍 넘겨버린 겁니다. 정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근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한때 14% 넘게 폭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장은 숫자 자체보다 앞으로의 전망에 반응한 거죠. 마이크론이 뭐라고 했냐? AI 메모리 수요가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리고 HBM 물량 상당수가 이미 장기 계약으로 묶여 있다. 쉽게 말하면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지금 글로벌 메모리 업황을 보여주는 대표 기업 중 하나거든요. 만약에 메모리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마이크론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마이크론 실적이 예상을 확 뛰어넘었다? 그건 메모리 업황 자체가 그만큼 세다는 뜻이 되는 거죠. 특히 이번에 시장이 주목한 건 일반 D램이 아니라 HBM이었어요. 지금 AI 산업에서 가장 부족한 부품이 바로 이 HBM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HBM을 AI 시대의 석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HBM 시장이 어떤 구도냐? SK 하이닉스가 제일 앞서 있고 그 뒤를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쫓아가는 그림이에요. 다시 말해서 후발주자인 마이크론조차 물량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선두 업체들 생산 능력이 이미 꽉 찼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월가에서는요, HBM 시장을 단순한 반도체 시장이 아니라 생산 능력 전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HBM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이제 진짜 핵심은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만드느냐거든요. 자, 그럼 이번 마이크론 실적을 SK 하이닉스에 그대로 대입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마이크론 매출에는 일반 D램에 낸드, SSD까지 별의별 제품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SK 하이닉스도 제품 포트폴리오가 또 다르죠. 다만요, 시장이 이번 실적을 좋게 보는 이유는 바로 HBM 수요의 강도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약 60%, 마이크론이 약 20%인 걸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AI 메모리 사이클이 돌면 실적 성장 잠재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투자기관들이 최근에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타이밍에 SK 하이닉스가 미국 ADR 상장을 피진하고 있어요. ADR이 뭐냐?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트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하면 미국 밖 외국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미국 시장에서 달러로 거래할 수 있게 미국 예탁은행이 발행하는 대체 증서예요. 미국 기관 투자자나 글로벌 헤지펀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전 리스크 감소할 필요도 없고 복잡한 한국 해외 주식 거래 절차도 안 거쳐도 돼요. 평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사듯이 나스닥에서 그냥 편하게 SK 하이닉스에 막대한 자금을 꽂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속도로가 뚫리는 거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번에 조달하려는 자금이 최대 45조 4,500억 원, 45조예요. 이게 SK 하이닉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뉴스 처음 보고 이러셨을 거예요. 신주 발행이면 기존 주주한테는 악재 아닌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이걸 단순 악재로 안 보거든요. 왜 그러냐? 돈 쓸 때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SK 하이닉스가 이 돈을 어디 쓰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청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팹, 그리고 이 UV 노광 장비 확보에 씁니다. 언장 자금 메우려는 돈이 아니에요. 적자 막으려는 돈도 아니고요. AI 메모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한 돈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번 ADR 뉴스의 본질은요, 상장이 아니에요. 생산 능력 확대예요. 지금 시장은요, HBM이라는 단어보다 HBM 생산 능력이라는 단어에 더 높은 값을 매기고 있거든요. 수요는 이미 확인이 끝났어요. 엔비디아는 계속 GPU를 팔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미친 듯이 늘리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뭐겠어요? 누가 그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끌어오려는 45조 원은요, 결국 공장이 되고 장비가 되고 패키징 라인이 되고 미래 생산 능력이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추진하는 ADR 미국 상장, 비슷한 사례들도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TSMC예요. TSMC는 오래전부터 미국 ADR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ADR 상장하고 나서 대만 본주가 무너졌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글로벌 기관 자금이 쫙 들어오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성장했어요.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사실상 가장 강력한 제조기업이 된 배경에도 이 글로벌 자본 접근성이 깔려 있었던 거죠. ASML도 비슷해요. 미국 투자자들이 ADR로 ASML에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근데 ASML 주가를 움직인 건 ADR이 아니었어요. 이 UV 독점 기술, 그거였죠. 반대로요, ADR 그 자체가 주가를 끌어내린 사례는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ADR 상장 이후에 부진한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그건 ADR 탓이 아니에요. 미중 갈등, 규제 리스크, 중국 경기 둔화, 이런 외부 변수 때문이었거든요. 결국 시장은요, 어디에 상장했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업의 펀더멘탈, 경쟁력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ADR도 상장 그 자체보다 조달한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자, 최근 며칠 동안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시총 1위 자리를 놓고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삼성전자는 무너지고 SK 하이닉스가 뜬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어요. 삼성전자도 역사적으로 높은 시총 수준에 있거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 전체보다 HBM이라는 특정 영역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 영역에서 선두주자가 SK 하이닉스인 거죠. 다시 말하면요, 지금 시장은 한국 반도체를 사는 게 아니에요. AI 메모리를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앞으로가 중요해요. 삼성전자도 HBM 경쟁력 키우려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앞으로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 그러면 시장의 평가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어요. 결국 지금 벌어지는 시총 경쟁은요, 승패가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AI 시대 주도권 경쟁의 한 장면일 뿐인 거죠. 자, 그럼 앞으로 투자자들이 챙겨봐야 할 일정, 먼저 7월 10일이에요. SK 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하는 목표일이거든요. 물론 감독기관 승인이나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일정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7월 29일, 이날은 이번 ADR 발행이랑 관련된 국내 신주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은 이 두 날짜를 중심으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요, 사실 단순해요. 마이크론은 수요를 보여줬어요. SK 하이닉스는 공급 확대 계획을 보여줬고요. 하나는 AI 메모리가 얼마나 잘 팔리는지를 증명했고, 다른 하나는 그 수요를 잡으려고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하는지를 보여준 거죠. 지금 시장이 보는 건요, 오늘의 주가가 아니에요. 내년의 생산 능력이고 3년 뒤의 시장 점유율이고 AI 시대의 병목을 누가 풀어주느냐, 바로 그겁니다. 근데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진짜 드리고 싶은 인사이트, 돈 냄새 맡는 법은 따로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시선을 SK 하이닉스라는 단일 종목에만 딱 고정하지 마세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미국 상장으로 끌어온 45조 원. 이 돈은요, SK 하이닉스 금고안에서 썩힐 돈이 아니거든요. 용인이랑 청주에 거대한 크레인이 올라가고 삽을 뜨기 시작하면요, 이 막대한 돈이 폭포수처럼 와르르 쏟아져 내려요.
건설사로, 반도체 장비사로, 소재사로, 그리고 핵심 부품사로 끝없이 흘러갑니다. 결국 돈이 지나가는 거대한 길목이 열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메인 눈으로 발굴하고 분석해봐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토목 인프라에 참여하는 기업, 청주 어드밴스드 패키징 라인 증설에 직접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 HBM의 핵심인 TSV 공장에서 독보적인 식각 기술이나 세정 장비를 가진 기업, 이 UV 노광 공정에 꼭 들어가는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포토레지스트 이런 장비랑 소재 부품을 납품하면서 국산화를 이끄는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뒤져보셔야 돼요. 공장이 지어지고 생산 라인이 깔리면요, 돈은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모세 혈관까지 빈틈없이 쫙 퍼져나가거든요. 자, AI의 시대, 그 막대한 두의 창출은요, 챗 GPT 같은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엄청난 연산을 감당하려면 하드웨어 칩을 미친 듯이 찍어내야 하는 현실 세계가 있는 거죠. 마이크론의 414억 달러 실적이 증명해낸 그 폭발적인 메모리 갈증, AI 투자의 성장성은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는 건 기술력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 능력입니다. 누가 더 많이 만들 수 있느냐, 누가 더 빨리 증설할 수 있느냐, 누가 공급 부족을 풀 수 있느냐. SK 하이닉스의 45조 원 조달 계획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화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은 지금 주가보다 공장을 보고 있고요, 실적보다 생산 능력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 AI 반도체 시장의 승패도 결국 그 생산 능력이 결정하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